아빠, 지금 해가 지고 바람이 막 부니까 지금 꽃잎이, 저기요? 아버지, 꽃잎이 다 떨어졌어 지금. 봐요? 보여? 지금 꽃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만개해가지고. 이게 자. 이게 벚꽃이야? 앵화. 앵화? 앵화지 앵화. 앵두? 야, 근데 아빠, 이거 앵두가 진짜 너무 많이 열리겠다. 이거 그냥 작년에 한 해 쉬어서. 또 이렇게 해거리를 해서 꽃은 여러분들 그지? 백색이 배경에 있으니까 이제 또 이제 오늘은 호접란 기르기에 관해서 이렇게 그죠? 얘는 이제 백색이고 이제 호접란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가 제일 중요해? 호접란 중에 온도. 온도. 얘네들의 생육 온도는 사람이랑 똑같다. 그렇지 사람이랑 똑같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셔. 내가 추우면 얘네들도 춥고 내가 더우면 얘네들도 덥다.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 온도가 25도에서 30도, 그지? 30도는 덥게 느껴지고 25도는 약간 싸늘하게 느껴지지만 그 범위에 있을 때 가장 잘 자란다. 그래서 호접란은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기르면 얘네들을 위해서 온도 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어. 대신에 엄마, 강아지. 그 꽃을 키울 때 자라게 할 때는 온도를 좀- 사람하고 똑같지만 애기 방은 좀 따뜻하게 하잖아. 따뜻하지. 근데 그 통상적으로 호접란은 대만 또는 필리핀, 아예 더 인도네시아 좀 더 더 다양한 가면- 지역에서 그지? 분포를 하지. 응. 그러니까 제주도보다는 훨씬 따뜻한 곳에서 자생하는 아이들이니까, 자생하는 아이들이니까 따뜻해야지 되고 야간 온도가 안 떨어져야지 된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런 데는 20도 미만으로 떨어질 일이 없지. 응? 그지? 근데 한국도 뭐 겨울에 여름에는 안 떨어지는데 뭘. 한겨울에가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많게는 15도까지. 예? 그래서 얘네들이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나라로 따져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은 꽃이 이 온도가 떨어지니까 꽃이 피우는 생식생장, 몸집을 키우는 거에서 꽃을 피우는 생식생장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아니, 지금 강아지가 안 오는데? 그래서 음.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유로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봄에 4월 초에 베란다 발코니에 나가면 온도가 조금 싸늘하지. 4월 한 중순 음. 거의 이제 나갈 때 됐어. 그러면은 밤의 온도가 한 15도 정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따뜻하고. 그럼 어떻게 해? 콩 왔어? 인사해야지. 인사. 인사. 관심 없어. 콩 인사. 인사했어. 이 자식이 저수지가 터지니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접란은 다시 요약을 드리면 기를 때는 사람이 생활하는 온도,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이 나왔을 때는 베란다. 춥게. 베란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요즘 이제, 딱 이 날씨, 이 온도지. 꽃이 이렇게 나왔는데 꽃이 없었을 때, 꽃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다? 춥게. 온도가 2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된다. 그래서 15도까지. 그래서 교과서에는 18도, 밤에는 18도 맞추고 야간 그다음에 주간에는 낮에는 25도 맞추고. 그러니까 18도에서 25도 사이면 온도 차이가 나니까 얘는 더웠다 추웠다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계절이 이제는 추운 겨울이 오는갑다라고 생각해서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생식생장. 그래서 한국은 가을이 두 번, 가을, 봄, 가을 두 번 있으니까 두 번 그래서 되는 이제 거 아니야?
생식생장을 음. 한 45일,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 하면은 꽃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자라는 데는 25도에서 30도가 좋다. 물론 20도만 넘어도 괜찮고 15도만 넘어도 자라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아기를 지금 수유하고 있는데 사람도 임신을 할 수가 있나 또? 안 되지. 그건. 그렇지,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식물도 임신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사람을 하면은 그 정년기가 있듯이 식물도 정년기가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큰 아이가 이제 꽃을 다 보고 잘랐는데, 이렇게 이제 꽃이 없는 상태에서 꽃을 얘를 한 2개월 3개월 보고 잘랐다고 해서 온도를 낮추면 얘가 임신을 하냐 이거야. 안 되지. 안 되는 거지. 다시 한번, 꽃을 얘가 이렇게 꽃을 보고 나서 즉시 조온 처리를 하면은 꽃대가 나오질 않는다. 조온 처리가 되질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조온에 적응이 돼 가지고 생식생장 꽃을 내는 게 아니라 조온에서도 조금씩 느리지만 잘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호접은 1년에 농장에서 25도 이상 주면, 최저 온도를 25도 이상 주면은 1년에 잎이 하나, 2개 나와요. 그죠? 농장 기준. 농장 기준으로. 그러면 얘가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생이잖아. 5년생. 예? 근데 이제 5년생인 게 아니라 네 잎 정도는 플라스크 병에서 잎을 작지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한 3년 이상 자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또 나이를 많이 먹었고 잎이 또 잘 나오고 그런 품종에 속하고, 그 다음에 얘는 향기 있는 이제 사내리라는 품종인데, 얘는 온종에 갇혀요. 딱 온종 같아. 우리 뭐 벨리나니 뭐 이렇게 온종에 갇혀온데, 향이 있는 거 보니까 온종하고 교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종에 갇혔다 보니까, 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엽도 지고 생육도 이런 애들보다는 좀 느리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것을 알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자라게 하는 것, 그러니까 환경이 제일 좋게 해서 키우는 온도는 사람의 생활 온도인 25도에서 30도가 제일 좋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꽃을 피우게 하려면, 꽃대가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한 20도 미만으로 15도 이상은 주고 20도 미만으로 야간의 온도를 낮추면 되는데, 그 기간이 약 여러분들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호접란은 이렇게 지금 얘는 양분을 주면 사람으로 치면 엄마가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 거야. 이 아기들을 키우고 있네. 그러면 양분을 주면 어떻게? 최우선순으로 아기한테 가요. 아기한테 젖을 통해서 아기한테 양분이 가. 그렇죠? 이 아기들이라고 생각하면 꽃이 지금 현재 비료를 주든 물을 주든 강압성을 하든 그 결과물이 이 꽃으로 간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꽃으로 가는데 깜빡하고 여기가 부러졌다. 여기가 부러졌다. 이제 두 대가 다 부러졌다고 그럽시다. 설명하기 좋게. 여기가 이렇게 부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 엄마는 아쉽지만 아기를 위해서 젖을 주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방 엄마의 몸이 금방 그 뭐랄까 생식생장 아가한테 양분을 보내던 거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도 이 꽃으로 양분을 주던 건데 이 끝으로 꽃이 이렇게 더 송이가 진전하든 얘가 커지든 피든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줬는데 여기가 잘라졌다는 얘기는 양분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위로 못 가니까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이 꽃 마디마다 생장점 꽃눈이 있어요. 꽃눈.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부러졌다고 그러면은 이리로 가야 할 양분이 어디로 간다? 이 꽃눈으로 가서 약 1개월 정도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원래 나오려고 그랬던 거는 또 보름만 해도 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 1개월 정도 되면은 여기서 꽃대가 옆으로 또 나와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자, 이 꽃을 다 봤는데 이제 한 송이 두 송이 남았다. 한 송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다 보실 게 아니라 한 송이 정도 두 송이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이 발부 그죠? 발부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위 바로 위가 아니라 한 1cm 정도는 남겨야 그 꽃대가 말라가지 않아요. 일부는 조금은 말라요. 그래서 1cm 위 정도를 자르면 꽃을 한 2, 3개월 보고 또 2차로 꽃을 볼 수가 있다. 자, 볼 수는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얘가 튼튼해야지 엄마가 건강해야지. 이렇게 꽃이 건강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입이 두 장밖에 없는 엄마라고 그러면은 엄마의 몸이 건강하지 않지만 아가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가를 다 꽃을 보고 이렇게 된 상태의 꽃은 여기를 자르면 꽃은 나와요. 꽃은 나오는데 엄마가 건강하지 않는데 또 꽃을 피우면 엄마는 너무 힘들어서 병들어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죠? 그래서 꽃을 중간을 자르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그럴 것인가 안 그럴 것인가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잎성이 얘는 이제 그림 배웠는데 잎성이 좋은 거를 가지고 했었을 때 그렇게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얘는 꽃대를 잡았잖아요. 얘는 꽃을 지주를 잡았어요. 안 그러면 옆으로 막 그 지 멋대로 가니까 특히 대루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미니종들은 잡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개를 모아 심기 해가지고 한 방향을 보게끔 하는 인위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이제 취미 연애가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이 꽃대가 나왔을 때 지주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거는 자 지주를 잡을 때 자 이 꽃은 햇볕을 따르죠. 그죠? 해가 저쪽에 있으면 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그죠? 기울으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게 꽃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꽃대가 나오는 쪽, 꽃대가 나와 있는 쪽을 해 반대편으로 놔야 돼요. 꽃을 방향으로. 그러면 나중에 꽃이 얘가 이렇게 라인업이 형성되더라도 뒤에서 나와서 앞으로 가면은 꽃이 쓰러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햇볕이 저쪽에서 비쳤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꽃대가 이쪽에서 나왔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더 쏠려서 넘어지겠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미리 꽃대가 나올 때 이 꽃을 이렇게 놓을 것인가 이렇게 놓을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주를 잡는 것도 그래서 똑같이 뒤쪽에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주철사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잡으면 나름 안정감이 있지만 꼭 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빵끈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좀 더 가지런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기도 하죠. 이제 얘는 예일인데 자 이렇게 두 대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잡고 또 라인업 형성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잡으면 이렇게 한 개씩만 잡아도 된다. 에이, 안 얘는 잡아도 잘 크는데. 잘 커요. 근데 꽃대가 여기도 나오고, 그죠? 여기도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건 네 대인데 그냥 나중에 올라오면은 잡아도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종류에 따라서는 꽃대가 옆으로 누워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이제 잠깐 누웠는데 이거보다 더 누워서 나왔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 자, 얘가 이 정도로 누웠다라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해요? 지주를 지금처럼 서 있지 않는 애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건강하지. 뚝 부러져요. 자, 얘 두 개는 이 두 개는 지주를 세우면 나름대로 그죠? 나름대로 이렇게 한꺼번에 꼭 많이 안 세워도 되는데 얘는 조금 누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러진다고요. 그것도 이거는 뒤에가 정답을 해가지고 이 뒤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당기면 부러진다고요.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지주를 이쪽으로 해서 비스듬히 해도 돼요. 비스듬히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잡아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놔요. 헐렁하게. 헐렁하게 해서 요렇게만 놔요. 그러면 얘가 좀 더 이제 유연해져요. 유연해지면 내일이나 모레 2, 3일 있다가 또 조금 더 세워서 한 번에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장에서도 많은 양을 하다 보면은 지주를 삐딱하게 나오는 제때, 애들이 있으니까. 제때 못 잡고 또 빛이 부족해가지고 옆으로 나오는 애도 있고 별의별 꽃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아이들은 사실 여러분 곁으로 시집을 못 가요. 비품이 나오면 이제 유통이 안 되기도 하죠. 근데 어찌됐든 지주를 잡는 방식은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 이걸 지주 잡는 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걸 너무 깡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여기를 깡 묶어버리면 얘가 지금 다 큰 게 아니라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밑에는 올라오고 여기는 묶여 있으면 어떻게 이게 옆으로 꺾이죠. 꺾이고. 그래서 구부러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고. 이렇게 유격이 있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호접은 왜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왜 나는 호접을 잘 기를까라고 하는 물음표 아닌 그 물음표는 호접을 이렇게 누가 줘서 길렀는데 죽지 않고 잘 자라더라. 그 이유는 실내에서 그냥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관리를 해주고 빛이 좀 부족해도 차창가에만 놓으면은 잘 자랍니다. 근데 엘로킹 같은 거는 이게 카틀레아니까 얘보다 거의 햇볕은 비슷하지만 온도가 좀 더 낮아도 잘 자라요. 근데 우리가 통상 기르는 작물 중에서는 덴파레 말고는 호접란이 가장 고운 작물이다. 그래서 실내에서 기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호접란에 관련해서는 얘가 착색란이잖아요. 그래서 그 야생에는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어. 이렇게. 아버지? 예?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물은 고여 있을 이유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뿌리에 물이 고여 있는 착생 식물이기 때문에 고여 있는 상태에서 뭐 반수경이니 수경이니 이거는 맞지 않고 그렇게 하면 결국엔 죽을 가능성이 10중 8구가 아니라 100에 99번은 죽는데 죽어요. 6개월 걸리는 거잖아. 아무튼 6개월 잘 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색란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나무라든가 돌에 붙어서 자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끼로 심는 거가 이것도 하나의 교과서처럼 됐어요. 그래서
다크로 심으면은 더 잘 자라는데 빨리 자라는데 여러분들이 물 관리가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모든 농가가 거의 99%가 수태로 심으니까 그냥 수태로 심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호접란은 실내에 있으면 얘가 또 캠식물이에요. 이제 다육식물이라든가 난 뭐 이렇게 선인장 이런 것들은 캠식물이라서 산소를 밤에 만들어요. 이 앵두나무는 산소를 낮에 만드는데 캠식물은 밤에 만든다. 그래서 실내에 두면 사람이 산소를 마시면,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든다. 그래서 호접란은 그런 저런 이유에서 우리가 곁에 두기에 침실에 적당한 좋다. 품목이다. 그래서 이제 호접란은 침실에 두세요라고 하는 이유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뒤에 배경이 앵두나무가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 해가 넘어갔어요 이제. 이렇게 하시라고 여기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 어머 우리 어머. 콩 찍었습니다. 이거 알아들었어. 이제 알았어. 운동 가야 돼. 자, 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자, 뿅. 뿅. 고맙습니다.